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한번 시황 이야기라든지 종목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한국경제TV 출연을 하고요. 점심을 먹고 오후장을 보다가 첫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아시는 분이 많다는 전제 하에서 오늘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방송 출연은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조금 떨리네요.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요.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 이런 거 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좀 봤을 때 오늘 시황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급등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좀 확실할 때만 하는 편인데 일단 테마성 위주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 같은 경우는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현장에서 진짜 선수들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바라보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매매에 임하는지를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컨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 사례를 보면서 계속 내가 복기를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SBS 한번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왜 급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서 바라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시장이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기타 다음 섹터가 다음 주도가 어딜지 이런 얘기를 항상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시황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는 신재생에너지 쪽 그중에 풍력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좀 잘 들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S 보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일단 지금 오늘 시황 좀 볼게요. 지금 이게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코스피 종합지수 일단 뭐 차트 분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보시죠. 그래도 좀 보실 건 보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 2450포인트 올해의 마의 고지라고 생각하는 24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가 올라줬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주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장을 봤을 때 드디어 삼성전자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다음에 파생되는 쪽이 어디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부장 관련주 물론 좋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또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0.9% 정도 빠졌고 음봉이었어요. 물론 어제 밤에 있었던 모더나 효과 좋았고요. 지난주에 화이자 백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종목이 올랐었던 가장 기본적인 배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일자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담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뭐 이렇게 담는 건 거의 이례적인 일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요거를요 기간 누계로 좀 보면은요 올해 11월 달부터만 좀 볼게요. 11월 달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는 4조 7,485억 정도 오늘 종가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11월 17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4조 샀고요. 기간은 7,212억 정도 별로 안 샀죠.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들이 좀 팔았고 2천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뭐 별로 재미가 없죠 지금. 요거 얘기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제 최근에 올랐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치고 갔던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KB금융 같은 은행주가 미리 치고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HMM, 현대상선이죠. 제 별명이 현대상선인데, 그죠? 현상 붙여가지고, 그죠? HMM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주요 컨택트 쪽이 오르고 있었는데, 뭐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은 대한항공 같은 주요 컨택트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강하게 올라갔을 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제가 매일 나오는 보고서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그 종목들을 좀 보여요. 눈이 좀 보이는데, 뭐 나중에 제가 보고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찬찬히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미국 대선 이후, 그리고 파이자 백신 이후에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언택트 관련 주식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뭐냐면요, 목표 주가를 더 세게 주는 거죠. 실적이 조금 나오더라도 더 크게 주는 거를 멀티플을 크게 준다 그래요. 올해 9월 달까지는 당연히 언택트가 대세였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나오더라도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혹은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결제주, 뭐 언택트 그런 종목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크게 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언택트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참여하다 보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시장 참여자는 우리가 충분히 돼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올랐던 종목들을 좀 봤을 때 관종판에 보면은요, 오늘은 조금 LG화학이 좀 올랐죠. LG화학이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시면은 그거였죠. 테슬라, 여기 좀 볼까요? 해외 주식 창에서 해외 주식 현재가, 여기서 테슬라를 미리 이제 세팅을 해 놨었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딱 누르면은 지금 13% 정도 오르고 있어요. 테슬라가. 그죠? 그러니까 S&P 500 효과로 인해서 테슬라가 시간으로 오르고 있으니, 그동안에 GM이라든지 포드 리콜 사태 때문에 조금 짓눌려 있었던 2차전지 섹터들이 오늘은 조금 반등이 좀 나왔는데, 막상 차트 보면은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죠. 진짜 좋았으면 오늘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적어도 한 정거점 부근 74만원대까지 올랐어야 되는데 1% 오르고 말았어요. 아직까지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시장의 온기가 조금은 삐딱선을 보는 거예요. 삐딱선을.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뭐냐면은,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 해당하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느냐 아니느냐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 SDI도 신고가를 지난주에 쓴 다음에 좀 눌려 있는 상황이죠. 그죠?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좀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왜냐면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ESS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주가가 좀 어느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에 대한 부분, 기간 조정 기간을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2차전지 섹터도 역시 한 번에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개별주라든지 2차전지 섹터, 그리고 풍력주 일부, 그리고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글쎄요, 화장품 쪽,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이 좀 올랐다. 뭐 광군제 효과,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인데, 화장품이 한 번에 다시 주도주로 쓰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시향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제가 유튜브를 열어서 말씀드리는 거 핵심이에요. 제가 급등한 종목을 왜 처음에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저의 유튜브, 저의 방송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왜 올랐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은, 그죠? 왜 올랐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이 그러한 컨디션이 됐을 때, 그 컨디션이 됐을 때 다시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맨날 그 이유를 모른 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한번 제대로 보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주식을 진짜 쉽게 얘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아마 하나일 건데 보시죠. SBS를 저 유한타증권 T레이더에서 현재가 원 화면을 놓고요. 요 가운데 의견 탭을 볼게요. 의견 탭 누르면은 SBS 100%는 아니지만은 SBS를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쓴 레포트들이 나옵니다. 그죠? 레포트들이 나오는데 한번 제일 위에 거 한번 열어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지금 제가 열어놔가지고 여기거든요. 이 부분이 딱 떠요. 보이는데 일단 어제 오후에 SBS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시자고요. 3분기 매출액은 2,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3억이 나왔어요. 근데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상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엄청나게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컨센서스가 무엇이냐?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처음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볼게요. 현재가 원 화면에서 이 원 화면에서 자료를 누를게요. 뿅 누르면은 제일 위에 FN가에서 제공한 종목 정보가 쭉 나오고요. 뭐 대주주 현황, 투자 의견, 목표 주가 현황, 뭐 회사에 대한 내용 쭉 나오고 쭉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스냅샷이라 그래가지고 추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추정치인데 보세요. 여기는 2017년도 12월, 18년도 12월, 19년도 12월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요. 애뉴얼이라 그래가지고 연도별 실적. 그죠? 그래서 2019년도 12월, 즉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8,177억이 나왔다는 얘기고 1년 동안 126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126억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긴 2가 나와 있죠. 2를 마우스로 살짝 올려놓으면은 에스티메이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컨센서스 추정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면은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 나와가지고 컨센 대비해서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한국경제TV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컨센서스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 SBS라는 종목을 커버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이 올해 정도는 244억을 벌 것 같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넷 쿼터라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나와 있어요. 3월, 6월, 그러니까 1분기, 202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보면 여기도 3분기 추정치가 나와 있죠. 추정치가 뭐 매출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이익이 47억이에요. 이게 단위가 억원이거든요. 그죠? 47억이에요. 막상 보고서를 딱 보니까 353억이 나온 거예요. 어마무시한 수치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수치예요. 어마무시한 수치. 7배 이상이 나왔어요. 7배 이상이. 일반적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더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7배, 70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 정도 실적은요 47억을 예상했는데 7배 이상 700% 이상의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주요 메이저 투자자들을 광분시킬만 합니다. 광분시킬만 해요. 이 광분을 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누가 어떻게 샀냐라고 얘기를 하죠. 수급이라 얘기하죠. 오늘 수급을 뿅 하고 살펴보면은 볼까요? 오늘 SBS의 종목별 수급인데
개인들은 다 털었어요. 13만 주 털린 거죠, 그죠? 털렸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개인들의 판 물량을 다 받아갔습니다. 보험이야 좀 팔았다 치더라도 금융투자에서 2만 주를 샀고요. 사모펀드에서 13만 주, 거의 14만 주를 샀네요. 연기금에서 11만 주, 기타에서 18,000주. 이렇게 크게 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고 컨센서스 부합 정도만 나오면 주가가 좀 밀립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SBS 같은 경우는 오늘 뜨기 전에 차트를 딱 놓으면은 여기까지 딱 보면은 오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고 매매하기 좋을 만한 위치라는 거였죠. 그죠? 근데 아침에 제가 보고서를 살펴보니 이쪽 부분이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는 광분할 만하다고 느껴져서 매매를 개인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매매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기관들 자체에서 주요 메이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하려 할 거고 지금 오늘 매매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매매하기는 좀 그런데 만약에 눌릴 때 어느 정도 부분은 부담이 없다, 그죠?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서 밑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수급을 살펴봤을 때 주요 메이저 투자자들이 크게 매수세로 들어왔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바닥권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꾸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16% 오늘 종가 기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를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런 이슈라든지 말씀드릴 만한 거리가 있을 때마다 열어서 꾸준하게 스터디를 시켜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글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꾸준하게 살펴보세요. 이 종목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어떤 종목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지 저 친구의 생각이 박현상의 생각이 앞으로도 시장에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지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챕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챕터는 이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죠? 코스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크게 올라선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 형식으로 갈 수 있다.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물론 동의합니다. 뭐 2,500포인트까지는 좀 빠질 수가 있겠죠. 충분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지수가 횡보하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이룰 때 어떤 섹터가 갈까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잘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섹터가 갈 것이냐.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를 할 때 지수가 오른 다음에 안정화가 될 때는 직전 주도주 섹터군이 가장 강하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대형주를 빼고요. 그죠? 대형주 컨택트 종목들을 빼고 바이든 시대가 열리기 전에 강했었던 섹터 같은 경우는 그린니들, 녹색니들이죠. 맞나요? 그린니들, 녹색니들입니다.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그 종목들 자체가 계속 앞으로의 실적 베이스 자체가 정부 플러스 글로벌리하게 계속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쪽 섹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도 다음 타자는 그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해서 한번 관련 종목들 제가 다른 걸 시간 관계상 다른 걸 다 훑어드리긴 좀 그렇고 풍력 한번 볼게요. CS 베어링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얘기를 할 때요. 잘 들어주세요. 큰 대시세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빠지지 않고 옆으로 같은 가격대에 횡보하는 거를 뭐라 그럴까요? 고가놀이 패턴이라 그럽니다. 고가놀이 패턴이라 그래요.
9월 달까지 신재생에너지의 탑픽은 CS 베어링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다시 좀 깨끗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뭐 가격대가 25,000원, 35,000원이면 더 높을 수도 있다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오른 거 대비해서는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유지할 수 있었던 거의 비결은 어느 누군가는 밑에서는 산다는 얘기고, 바이든 관련주일 수도 있고요, 그린 뉴딜 관련주일 수도 있고요. 이 세 당 섹터가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CS 윈드도 볼까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위에서 놀고 있죠. 고가놀이 패턴 다시 좀 깨끗한 차트로 돌아와서 고가놀이 패턴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그 다음 타자로 매기가 이전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CS 베어링, CS 윈드 이쪽도 좋긴 한데, 그 다음 타자 같은 경우는 스페코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유는 이것도 시장의 좀 아이디어라 볼 수 있는데, 주식을 계속 째려보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감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감이 계속 생길 때가 하셔야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은 조금씩은 밀리긴 했지만 장비주가 오를 때 탑픽으로 제일 세게 오른 종목이 PSK라는 종목이에요. 후공정 장비주. 최근에 트렌드 같은 경우는 고가 놀이를 하다가 신고가 직전에서 갭 상승이 나올 때, 뭉쳐 있으면서 배수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 CS 윈드, CS 베어링, CS 스페코 갔을 때는 가장 유사한 쪽은 스페코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추정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에 연관시키거나 이러진 마시고요. 일단은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차례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는 뭐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는 시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쪽 조금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릴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의 업사이드가 조금 있지 않을까.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런 식으로 다음에 대한 주도 섹터를 조금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 나와서 이렇게 긴장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엄청 긴장이 좀 되네요. 말실수하면 안 되나? 말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벌써 좀 말이 좀 그러잖아요. 좀 말 엄청 잘하는데. 그죠? 아무튼 두서없이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오늘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그런 이유, 그리고 다음에 어떤 종목이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 중에서는 해볼만 하겠다, 풍력 정도가 되겠다 라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는, 이게 영상이 조금은 미완성이고 처음이니까는 그래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죠? 편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